건강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챙겨 드셨던 그 보양식이 사실은 뇌를 서서히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년 넘게 중장년 기생충 감염 사례를 추적해온 박사 박윤호입니다. 저 역시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며 권하던 음식이 사람의 뇌를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식품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간요법이나 전통 보양식을 믿고 드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평소 먹던 음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면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매년 수많은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특히 중장년층에서 그 위험이 더 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감염되면 회복도 더디고 합병증도 심각합니다. 더 무서운 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뇌 손상이나 장기 이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런 사례들을 직접 보고 연구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왜 아픈지 원인을 모르고 계셨고 설마 내가 먹은 음식 때문이었을까 하며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위험식품과 예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식습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실천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상담을 진행했던 69세 이성철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행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갈 때마다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음식을 꼭 드셨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자주 가셨는데 그곳에서 파는 별미들을 즐기셨죠. 평소 피곤함이 심해졌고 머리가 자주 멍해졌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유 없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여기셨지만 점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뇌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여행지에서 드셨던 음식에 기생충이 있었고 그게 뇌까지 이동한 거였습니다. 이분은 운이 좋으신 편이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넘기시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 손상이 진행되면 기억력 저하나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하면 시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이성철님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보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보양식이라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민물 생선회, 덜 익힌 야생고기, 현지에서 권하는 별식들이 전부 고위험 식품이었던 거죠. 조리법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몸 상태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도 줄어들고 피로감도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예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와 장기를 위협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민물 환경에는 사람의 몸에 치명적인 기생충이 서식합니다. 특히 민물게장이나 생민물 갑각류는 가장 위험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국내 기생충학회 조사에서도 민물 갑각류는 고위험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사람의 폐로 이동해서 기침과 흉통을 유발하고 심하면 뇌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정수님은 직접 담근 민물게장을 먹은 뒤 수개월간 기침과 흉통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약만 드셨는데 증상이 계속됐고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폐에 기생충이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평생 민물게장을 즐겨 드셨고 직접 담그는 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간장이나 술에 담그는 방식은 기생충을 죽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75도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간장게장처럼 생으로 먹는 방식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숙성시켜도 기생충 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해야만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생으로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조리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민물고기에는 간에 기생하는 위험한 기생충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민물회는 매우 위험한 식품입니다. 해외 보건기구에서는 해당 기생충을 발암 위험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간으로 이동해서 수십 년간 살면서 간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8세 박성호님은 수년간 민물회를 즐긴 뒤 간 기능 이상을 겪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고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간에 기생충이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민물회가 보양에 좋다고 들어서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향어회나 잉어회 같은 걸 좋아하셨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죠. 민물고기는 반드시 탕이나 찜으로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회로 드시면 안 됩니다. 냉동만으로는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기생충 알은 냉동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해서 완전히 익혀야 안전합니다. 이 습관 오늘부터 바꾸실 수 있으신가요? 민물고기는 꼭 익혀서 드세요. 야생동물고기에는 근육을 파괴하는 기생충이 존재합니다. 특히 멧돼지나 노루 같은 야생 짐승고기를 덜 익혀 먹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국내 식품안전보고서에서도 반복 경고된 항목입니다. 이 기생충은 근육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장 근육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70세 오경수님은 덜 익힌 야생고기 섭취 후 전신 통증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에 기생충이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산에서 직접 잡은 고기를 구워 먹는 걸 즐기셨는데 불 조절이 잘 안 돼서 겉만 익은 상태로 드셨던 거예요. 고기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 섭취하셔야 합니다. 겉만 익은 고기는 가장 위험합니다. 속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드세요. 특히 야생동물 고기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익힘 상태 정말 확인하고 계신가요? 대충 익혔다 싶으면 조금 더 익혀주세요. 바다 생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내에서 거대하게 자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국제감염학 자료에서 비타민 결핍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장에서 영양분을 가로채서 빈혈이나 영양실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를 흡수해서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66세 이명자님은 생선회를 자주 드신 후 만성 빈혈로 고생하셨습니다. 철분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계속 어지럽고 피곤하셨어요. 나중에 검사를 받았더니 장에 기생충이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신선한 회를 자주 드셨는데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셨던 거죠. 급속 냉동 이력이 명확한 생선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횟감은 피하세요. 바다 생선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생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입처 믿을 수 있으신가요? 확실한 곳에서만 구매하세요. 뇌로 직접 이동하는 치명적인 기생충의 숙주가 바로 달팽이와 민물새우입니다. 해외 감염 사례에서 중증 뇌 손상 보고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 기생충은 뇌로 이동해서 뇌막염이나 뇌 조직 손상을 일으킵니다. 치료가 어렵고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69세 이성철님이 바로 이 식품을 드셨던 분입니다. 동남아 여행 중에 현지 음식으로 달팽이 요리를 드셨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죠. 익혔다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뇌로 기생충이 이동했습니다. 야생에서 채집한 생물은 절대 섭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익혀도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권유받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야생에서 잡은 달팽이나 민물새우는 피하세요. 현지인들은 면역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흙에는 기생충 알이 쉽게 묻어 있습니다. 덜 씻은 채소도 위험합니다. 국내 환경위생조사에서 채소 오염 사례가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상추나 깻잎처럼 쌈으로 먹는 채소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흙이 묻은 채로 드시면 기생충 알이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71세 정미자님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드신 후 복부 불편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설사와 복통이 반복됐고 검사를 받았더니 장에 기생충이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채소를 대충 털어서 드셨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죠.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씻어 섭취하셔야 합니다. 겉만 헹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채소 세척 정말 꼼꼼히 하고 계신가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고 특히 흙이 묻기 쉬운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씻으세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재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출처와 보관 상태입니다. 겉보기만 믿고 사시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파는 민물고기나 야생동물 고기는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냉장 보관된 식재료를 선택하시고 상온에 오래 방치된 건 피하세요. 구매 기준 바꾸실 수 있나요? 출처가 불분명하면 아예 사지 마세요. 조리 온도를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생충은 열에 약합니다. 75도 이상에서 충분히 조리하면 대부분의 기생충이 죽습니다. 대충 익히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은 속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하세요. 온도 확인하고 계셨나요? 온도계를 사용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주방 도구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교차 오염이 잦은 원인 중 하나거든요. 도마 하나로 모든 재료를 쓰시면 안 됩니다. 생고기를 자른 도마에 채소를 자르면 채소에 기생충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용도별로 나눠 사용하세요. 오늘부터 분리해 보시겠어요? 칼과 도마는 최소 2세트는 준비하세요. 채소 세척 습관도 바꾸셔야 합니다. 흙 제거가 핵심입니다. 찬물만 사용하시면 흙이 잘 안 떨어집니다.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씻으세요. 특히 상추나 깻잎은 한 장씩 펼쳐서 씻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방식 안전할까요? 대충 헹구지 마시고 꼼꼼하게 씻으세요.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기생충 감염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 받으세요. 마지막 점검은 언제였나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여행을 가실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동남아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음식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현지 음식이 궁금하시더라도 익히지 않은 음식은 피하시고 물도 반드시 끓여서 드세요. 현지인들이 먹는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만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녀분들이 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동 보관을 제대로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사오시면 바로 냉동실에 넣으세요. 상온에 오래 두시면 기생충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해동할 때도 상온이 아닌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해동하려고 따뜻한 물에 담그시면 안 됩니다. 조리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마나 칼은 사용 후 바로 세척하시고 정기적으로 소독하세요. 특히 나무 도마는 틈새에 오염물질이 남기 쉬우니까 더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복통이나 설사가 계속되거나 원인 모를 피로감이 지속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생충 감염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늦게 발견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확인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보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믿고 먹어온 음식이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물게장, 민물회, 야생고기, 바다생선회, 달팽이, 덜 씻은 채소까지 우리 주변에 위험한 식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위험을 키우고 올바른 정보는 생명을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전통 방식을 고집하시다가 건강을 해치십니다. 옛날에는 괜찮았다고 해서 지금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환경이 변했고 우리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뇌와 간, 폐, 심지어 눈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은 치료가 어렵고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 선택부터 조리 방법, 세척 습관까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실천하셔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 출처 불분명한 식품은 과감히 피하십시오. 민물고기는 회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익혀서 드세요. 야생동물 고기도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채소는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씻어서 드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대부분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실 때도 조심하세요. 현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익히지 않은 음식은 거절하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가족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녀분들이 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생충보다 더 무서운 노후를 망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음식을 즐기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고민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